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26쪽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살펴봤고요. 그렇죠? 그 수익과 비용의 정의, 그것은 뭐 전 시간에 설명한 걸로 마치고, 자, 전 시간에 이렇게 강의했어요. 수익의 종류는 두 가지.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 있고, 비용 역시 아, 26이 왜 62로 바뀌었어? 비용 역시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거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총 포괄 이익,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 순이익,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의 종류 5가지 암기, FV, OCI 평가 손익,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에 비수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그리고 추후 강의할 때 여러분 이건 수익입니다, 이건 비용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5가지가 아닌 건 모두 다 당기 손익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당기 손익에 해당되는 수익의 종류를 살펴보려고 그래. 당기 손익에 해당되는 수익의 종류. 제일 처음에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매출액을 다른 말로 수익이라고도 말을 해요. 매출액을 다른 말로 수익. 뭔 얘기냐면은 여기도 수익이란 말 쓰고 여기도 수익이란 말 쓰고 여기도 수익이란 말 쓰니까 머리 아파요 하는 분 계시는데, 나중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업에서는 매출액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매출액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수익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됐고요. 여러분은 매출액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매출액. 자, 추후에 제가 수시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수익의 대장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액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수익의 대장 이름은 매출액이에요. 자, 여기에서 책을 잠시 볼까요? 27쪽 박스에 매출액이라는 표현 찾아주세요. 찾으셨나요? 27페이지 박스에서 매출액 뭐라고 나왔는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대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 대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대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동탄행정고시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분의 주된 영업활동은 뭐예요? 학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료 수입, 이게 매출액이죠. 근데 저분이 꼭 강의만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여기저기 건물도 몇 개 갖고 계시고, 거기서 부수입으로다가 월세 받는 것도 좀 있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은행에 예금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을 더 벌려고 가끔 가다가 폐지 같은 거 주워서 팔고 막 그래. 저 진짜인 줄 알라? 가끔 가다가 연세 드신 분도 순진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갖고 또 가서 물어보네. 요새 폐지 주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돼요? 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저 혼나요?
바로. 근데 저분이 돈을 버는 건 여러 가지로 벌지만 주된 영업 활동은 이 강의료 수입이잖아요. 이게 매출액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저분의 연간 강의료 수입이 3억이 된다라고 쳐요. 매출액이 3억이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1년에 3억이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강사료 2억 내지는 월세 기타 뭐 이것저것 다 뺀 게 순수한 이익이잖아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의 용역 등의 판매 대가. 자, 오해하지 말고 판매 대가란 판매를 하고 받은 대가가 매출액이에요. 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여기서 미리 필기를 하나 해두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다 필기하는 게 좋겠네. 29쪽이 아주 여백이 좋네요. 29쪽에 화면 좀 옮기고, 자,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1번 자료 1번 뭐라고 나왔는가? 이렇게 원가 100원의 상품을 120원에 매출하고 중개수수료, 여기는 중개수수료라는 말보다 사실은 판매수수료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니까 중개수수료나 판매수수료나 같은 의미고요. 5원을 지급하다. 자료 1번에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 2번에 장부금액 100원의 영업용 토지를 120원에 매각 처분하고. 자, 여기서 용어 하나만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상품이나 제품, 즉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매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았을 때, 예를 들어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정의 기억하실지 몰라요.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돈 주식, 야, 돈 내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았을 때 매각하다, 처분하다 또는 매각 처분하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어쨌든 팔았다는 얘기예요. 중개수수료, (5원을) 지급하다. 자, 이 자료를 토대로, 물론 앞에서 다 강의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문제 1. 매출액은 얼마인가? 문제 2. 수익 총액은 얼마인가?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네요. 9시월에 배우셨던 분들. 힌트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매출액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의 용역 등의 판매 대가, 한마디로 판매 대가, 판매를 하고 받은 대가, 이게 매출액입니다. 팔고 받은 돈. 근데 재고자산의 경우는요, 뺄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 있죠? 이것만 수익 처리합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고자산은 판매 대가 전액을 수익 처리하지만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하게 남는 금액, 이것만 수익 처리합니다. 힘들었네요. 매출액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 대가, 이게 매출액이고,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하게 남는 돈, 이것만 수익 처리한다. 여러분, 이 회사 매출액이 얼마예요? 상품 판매 대가, 상품 팔고 상품을 얼마에 팔았어요? 120원에 팔았죠? 상품의 판매 대가가 120원이야. 얘가 매출액입니다. 자, 수익 총액은 얼마냐? 매출액도 수익이에요. 매출액도 수익이에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하게 남는 돈. 자,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팔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갔죠. 진짜 남는 돈이 얼마예요? 15원이죠. 얘만 수익이야. 나중엔 이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말을 해요. 매출액 120원도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15원도 수익. 이 회사 수익 합계는 135원입니다. 자, 이때 제가 수시로 이거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는가? 자, 여기는 얼마짜리를 팔았는가? 100원짜리를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20원에 팔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아래에서는 얼마짜리를 팔았나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나요? 그럼 이번엔 120원이라고 대답하지 말고요. 판매를 위한 비용이 있죠? 판매를 위한 비용. 뭐 판매 수수료라든가 판매 운임이라든가 판매를 위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뺀 순수한 판매 대가. 115원에 팔았죠? 115원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험의 절반이 넘게 계산 문제고, 그 계산 문제 중에 역시 절반은 이익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골 문제일 수밖에 없지. 자, 매출액은 120원. 상품이나 제품을 제한 나머지의 경우는 순수하게 남는 이익만 수익 처리한다. 그래서 나중엔 이 15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강의를 할 건데, 자, 매출액 120원과 유형자산 처분이익 15원을 포함하면 수익 총액은 135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필기하시고, 자, 저쪽으로 갈게요.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수익이란 얘기죠. 그리고 매출한 상품의 원가,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 우린 이걸 매출 원가라 그래요. 이것은 비용입니다. 제가 수시로 질문해요. 여러분, 수익의 대장 이름 뭐가 있나요? 그럼 매출액. 비용의 대장 이름 뭐가 있나요? 그럼 매출원가. 수익의 대장은 매출액, 비용의 대장은 매출원가예요. 자, 매출액,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매출액, 매출원가. 자,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뭐가 있는가? 첫째, 우리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임대료. 임대료는 뭐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거나 자질구레한 물건을 빌려주는 건 우리가 흔히들 대여를 한다 그래. 대여. 여러분들은 그냥 돈 빌려주는 게 대여, 이렇게 기억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커다란 물건, 사용요동을 받으면서 큰 물건을 빌려준 건 임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 임대. 돈 빌려주는 건 대여, 다른 걸 빌려주는 건 임대. 대여에 대한 대가가 뭘까? 대여에 대한 대가. 남한테 돈 빌려줬어요. 뭐 받을 거야? 이자 받아야 되겠죠? 대여에 대한 대가가 이자야. 임대에 대한 대가가 뭐냐? 임대료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임대료라는 건 남한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절대로. TV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 또 일반인들 쓰는 용어 보면은 자, 임대료도 못 줬어, 이런 말 쓰는 거 잘못되는 거죠? 가끔 가다 사람들한테 가서 친구들 장사하는 집에 가서 야, 장사 좀 잘 되니? 하고 물어보면 누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그러나? 예, 말도 말아야. 요새는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 그럼 장사 잘 될 땐 임대료 내나? 임대료는 절대로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임대료는 수익이죠? 이때 질문, 누가 물어? 자, 임대료가 수익인데 도대체 왜 수익이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 임대료 수익. 자, 한번 말씀, 임대료 수익인데 왜 수익이에요? 여기다 물었는데 엉뚱한 데서 대답해서 망친다가네. 저분이 그랬어. 임대료가 왜 수익이야? 그러니까 받는 거니까. 아, 받는 게 수익이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런 것도 다 수익이게?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5대 4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는 수익이다. 왜 수익이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자본 등식을 통해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여러분, 임대료를 받으면, 내가 상가를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돈이 들어왔죠. 자산은 늘었죠. 다른 빚이 늘거나 주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자산만 늘었죠. 자산이 늘어나면 자본도 증가하지요.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예요. 세입자가 우리 회사의 사장은 아니잖아요.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죠. 임대료를 받으면 자산이 늘고, 자산이 늘면 자본도 늘어나는데, 자본이 늘어났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익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됐죠? 앞으로도 또 임대료가 왜 수익이에요?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특징 파악합시다. 다 외울 필요 없이. 우리 회계상에서 말 끝에 무슨 익자로 끝나거나 말 끝에 무슨 환입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말 끝에 익자나 환입으로 끝나는 것. 단,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도 익자로 끝나는 거 있죠? 이미 배운 것은 제외. 예를 들어서, 자,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주차, 감자차 이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기타 포괄손익에도 FVOCI 금자산 평가 이익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앞에서 배운 걸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익자나 환입자로 끝나는 것. 자, 수익은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자, 비용 들어갑니다. 비용의 대장 이름은 매출원가라 그랬어. 매출원가 말고 다음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비용입니다.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자, 이거 역시 왜 비용인지 이해가셨죠?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기업의 자산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하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비용 처리한다. 다음, 특징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회계상에서 말 끝에 손실 또는 손자로 끝나는 거, 말 끝에 비자로 끝나는 거, 말 끝에 료자로 끝나는 거, 말 끝에 비용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손실, 비료, 비용, 손실, 비료, 비용. 그러니까 매출, 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손실, 비료, 비용. 단 앞에서 배웠던 거 제외, 예를 들어서 자주 감자에서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 FV, OCI 평가 손실, 이런 것들, 앞에서 배운 건 제외, 빗자로 끝난 거 있죠? 회계상에서 빗자로 끝난 것 다 비용인데, 딱 하나 비용이 아닌 게 있었죠? 앞에서 배운 거 뭐가 있어?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이잖아. 자산 중에 무형 자산에서 배웠죠? 료자로 끝난 것 중에 비용이 아닌 게 있어. 료자로 끝난 것 중에 비용이 아닌 거 뭐가 있을까? 여기 내고요. 임대료. 되셨죠?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자, 뭐가 있는가? 제가 앞으로 강의하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디다가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하면은 지가 알아서 쓰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순간 항상 똑같이 있어. 뭐라고 쓰는가? 선급, 꼬리표. 선수, 꼬리표. 비수, 꼬리표. 미지급, 꼬리표. 이때 뒤에 뭐라고 끝나건 말 앞에 선급이라 미수로 시작되는 거 무조건 자산이다. 뒤에 뭐라고 끝나건 말 앞에 선수나 미직으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부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 급, 비, 용. 무슨 계정이야? 그랬더니 비용으로 끝나니까 비용이지 이러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은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면 무조건 자산이라 그랬잖아. 선수나 미직으로 시작되면 무조건 부채라 그랬잖아요.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얘기죠. 자, 수익과 비용 설명 끝. 다시 수익. 외울 건 이것밖에 없어.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비용, 매출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손실, 비료, 비용. 단 앞에서 배운 것 제외.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계획, 강의 계획 변경. 자,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이 표시되는 재무제표.
기타 포괄손익이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중 기타 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정의를 기억하셔야죠. 기타 포괄손익이 뭐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 아니면 비용이죠.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일까요? 재무상태표일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이죠. 자본이죠.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면 이거 FV OCI 평가손익 재측정손익 같은 말이에요. 원래 저 길게 말하면 FV OCI 금융자산 평가손익이고 더 길게 말하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얘와 재평가 잉여금 얘네 두 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될까요? FV OCI 평가손익과 재평가 잉여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괄손익계산서일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에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땡! 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에도 쓰고 재무상태표에도 쓰는 거예요.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이유는 이 자체는 기타 포괄손익인지 기타 포괄손익이 누계액인지 구분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나와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좀 더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종류를 5개 암기를 했죠. 그건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5개 다 암기한 거고 현실적으로 자주 나오는 건 2개예요. 얘네 2개.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강의하는 게 있어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서. 걔는 불안해서 나올 것 같을 때만 강의를 해. 아직은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강의 대상이 될 만한 거 3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안 나와. 분류하는 게 다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는 다 하셔야 되지만. 자, 어쨌든 얘들은 포괄손익계산서에도 표시되고 재무상태표에도 표시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무엇을 쓰는가? 당기에 발생한 금액만. 올해 생긴 놈만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거지요. 재무상태표는 누계액이잖아. 누계액. 당기까지 누적된 금액. 당기까지 누적된 금액.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전기 말에 FV, 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다라고 쳐요. 전기 말에. 다음, 당기 발생액. 당기 발생은 올해 생긴 놈이에요. 올해 생긴 놈이 FVOCI 평가 이익이 15만 원이 생겼다면 이거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기타, 포괄, 손익에는 올해 생긴 놈이죠? 올해 생긴 놈이잖아요. 얼마예요? 15만 원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얼마를 표시하는가? 누적된 금액이니까 얼마예요? 둘 다 똑같은 놈이면 더해야만 되지만 서로 다른 놈이면 상기한 금액을 쓰면 되죠. 뭐가 더 많아요? 이익이 더 많죠. 얼마가 많아요? 5만 원. 어머, 손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마이너스 5만 원. 또는 세무 5만 원. 가로 열고 닫고 5만 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 표현은 앞에서 표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상 수익비용 설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26쪽, 27쪽 설명됐고 뒤로 넘어와서 28쪽, 29쪽 설명됐어요. 뭐 보고기간 여기다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죠. 자, 뒤로 넘어와서 31쪽에 손익의 측정 방법하고 나와 있는데 요거 오후에 강의하게 될 겁니다. 뒤로 넘어가시고 32쪽에 회계 감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감사 의견이란 표현이 있어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하고 감사 의견의 종류 그리고 어떨 때 무슨 의견을 표명하는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1, 2월 강의로 미룹니다. 뒤로 넘어와서 이 35쪽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35쪽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도 쫙 넘어가서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봐도 좋고 물가 상승률이라고 봐도 좋고 그냥 시장 이자율이라고 봐도 좋아요. 지금 이해는 자,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1년에 10%씩 올라가고 있더라 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 생각에 현재의 1,000원과 1년 후에 1,100원은 자,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 물가 상승률이 연 10%라고 가정할 때 현재 1,000원과 1년 후에 1,100원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현재 1,000원이 더 크다 하는 분 계신데, 물론 저기 그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은 현재 1,000원과 1년 뒤에 1,000억은 어떤 게 더 커요? 현재 1,000원이 더 큰 거예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치고 자,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10%라면 현재 1,000원과 1년 후에 1,100원은 얼마가 더 큰, 어느 쪽이 더 큰 거예요? 둘 다 그 가치가 같은 거지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숫자를 숨겨놓고 현재 1,000원은 미래 얼마와 같을까? 미래 1,100원은 현재 얼마와 같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쳐. 이런 건 필기 안 해도 돼요.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이렇게 딱 써놓고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분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계로 예를 들게요. 근데 회계를 저는 아직 지난 강의 못 듣고 올해 처음 듣는 건데, 이달에 처음 듣는 건데,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금액 물을 때 그 금액만 대답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분계의 의미는 없어요. 자, 이거 분계는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 5가지 기억나셔야 맞죠? 상품을 매출했잖아요. 분계 5가지가 기억나야 되는데 핵심은 2개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요게 기억나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분개하죠. 상품을 매출하다 대변에 상품 매출 또는 매출, 상품 매출 또는 매출 100만 원이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이렇게 하는데, 자,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누가 묻기를 매출 채권에 또는 외상 매출금에, 매출 채권에 또는 외상 매출금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매출 채권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답은 얼마예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분계된 걸 찾아야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현금 판매 가격 100만 원의 상품을 현금 판매 가격 100만 원의 상품을 14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3년 후에 받기로 하다. 현금 판매 가격 100만 원의 상품을 14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3년 후에 받기로 하다. 분계 설명하는 거 보세요. 사실은 분계 몰라도 돼요. 이거.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80점짜리들이 이거 기억하는 경우 없어요. 80점 맞는 분들이 이 붕괴 기억하는 분은 안 계셔요. 즉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이걸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상품을 매출했죠? 대별의 상품 매출 또는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 또는 매출. 자, 이때 매출은 분명히 수익이잖아요?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다 금액은 얼마를 쓸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수익은 받았거나 이미 받았거나 며칠 있다가 받을 대가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라는 사실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해당되는 단원 설명할 때 기억하시는 분 사실은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3년에 한 번씩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그걸 기억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3년에 한 번씩. 자,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공정가치는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자, 이건 뭔 얘기냐? 원래 내가 장사를 하는데 지금 당장 현찰 내고 사가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100만 원에 팔아. 현찰 내고 사가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에 파는데 나랑 조금 아는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3년 뒤에 꼭 갚을게 하고 사갔어요. 그러면 난 3년 뒤에 받으려면 현찰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훨씬 비싸게 팔아야죠. 팔기를 140만 원에 팔았지만 이거의 현 시점의 가치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매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분명히 팔고 나서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 매출금입니다. 중요한 거, 자, 붕괴 어느 변에 뭐라고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중요해요. 자, 외상 매출금. 나는 상대방한테 가서 3년 있다가 갔어. 야, 얼마 내나? 그럴 거예요. 팔기를 140만 원에 팔았죠? 140만 원 내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매출은 무슨 계정이죠? 수익이야. 그렇죠? 수익의 대장 이름이 매출이잖아요? 자, 외상 매출금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이죠? 자, 붕괴 처음 배우시는 분은 됐고, 한 코스라도 배운 분들은 이 붕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어요? 대차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얼마를 더 써야 돼요? 40만 원을 더 써야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현재, 자, 지금 당장 현찰 받으면 얼마 받고 팔 수 있는데? 100만 원 받는데 몇 년 뒤에 받는다는 이유로 140만 원에 팔았죠? 이 4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년간의 이자가 되는 거죠. 3년간의 이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이자, 수익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무조건 올해 것만 수익 또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몇 년간의 이자가 합쳐진 거죠. 몇 년간의 이자를 합친 용어. 몇 년간의 이자를 합친 용어.
또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몇 년간의 이자를 합친 용어라는 것. 몇 년간의 이자를 합친 용어 즉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를 조정하는 계정 과목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80점대 웬만한 분들은 기억 못 하십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몇 년간의 이자를 합친 용어고 결과적으로 이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다. 그러니까 나 90점 못 맞으면 죽어버릴 거야 하는 분들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90점 맞으면 뭐 80점만 맞아도 만족해 이런 분들은 이거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다만 자,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우린 무슨 계정이라고 하는가 라고 물으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자산 중 장기성 채권을 말하는 건데 또는 부채의 차감적 평가 기준입니다. 자, 장기성 채권 즉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일 수도 있고 장기성 채무 즉 부채 차감적 평가 계정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의 차감적 평가 계정 이 부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일 수도 있고 부채 차감적 평가 계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느닷없이 차감적 평가 계정 하니까 이상하다. 지난달에는 이거 안 배웠는데 지난달에는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는 재, 대, 감, 손 이렇게 배웠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재대감손 9, 10월엔 이렇게 강의했어요. 언제 외워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재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는 대손충당금인데 출제자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신에 손실충당금이라는 용어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까지의 대손충당금이 올해 손실충당금입니다. 근데 별도로 따로 나올 수도 있고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은 두 개죠. 손은 손상차손 누계액과 손실충당금이 있었죠. 올해 처음 2018년에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재대감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손실충당금 이것들이 뭔 의미인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외워도 외울 거니까 미리 외우자 그랬어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재대감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손실충당금 그리고 나간 김에 배운 게 뭐가 있었는가? 사채 조금 더 말하면 부채죠.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는 뭐가 있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는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계산 문제의 경우는 이따 계산 문제를 강의하는데 계산 문제의 경우는 계산을 해놓고 답이 딱 나오면은 나 이 문제 알아 이렇게 되고 답이 안 나오면 나 이 문제 몰라야. 그런데 지금 요 이론을 설명할 때는 본인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리죠. 낯설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냥 많이 읽었고 딱 말할 때 맞아 들어봤어 하고 뒤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 따라 나오면 그건 아는 거고. 자, 이때 사체 부가적 평가 규정 뭐가 있는가? 사체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어. 사체 할증 발행 차금 해서 자, 요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산의 차감적 평가 규정에는 제대감손, 재고자산 평가 충당, 대손 충당, 감가상환계획, 손상차손계획, 손실 충당금. 사체 차감적 평가 규정은 사체 할인 발행 차금, 사체 부가적 평가 규정은 사체 할증 발행 차금. 그런데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9시월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규정에는 제대감손 말고도요 사실은 2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근데 암기를 안 해. 바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거. 이거 왜 별도로 암기 안 하는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규정일 수도 있고 부채 차감적 평가 규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정부 보조금이라는 거. 정부 보조금. 이거는 뭐라고 강의할 건가 나중에?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규정일 수도 있고 이연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연 수익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필기했다가 사진 찍었다 언젠가 외워도 외워야 될 내용이고요. 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전에 매출채권의 장부금액 계산한 거 해봤잖아요. 자, 이 아래 문제로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매출채권에 또는 장기성 매출채권에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답은 얼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상 매출금이 140만 원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의 차감적 평가 규정. 차감적 평가 규정이란 오늘 강의에서는 안 했는데 지난 9시월에는 김성일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요. 요 얘기. 이게 차감적 평가 규정 할 때 얘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차감적 평가 규정이란 명목상의 금액에서 그걸 뺀 걸 장부금액이라고 하고 부가적 평가 규정이란 더한 게 장부금액, 차감적 평가 규정이란 뺀 게 장부금액. 외상매출금, 명목상 외상매출금 옆에 나와 있는 금액에서 차감적 평가 규정 40만 원을 빼야죠. 장부금액은 얼마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자료에 명목상의 금액이 주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다음 시간에 별 내용이에요. 명목상의 금액이 나오면서 이것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럼 이것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려면 뭐냐? 이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것의 현재 가치를.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 요거 오늘 계속 물을 건데 자, 여보세요. 현금 판매 가격 얼마예요? 100만 원. 이걸 얼마에 팔았어요? 다시 질문. 얼마짜리를? 얼마짜리는 아니네. 원가는 안 나왔으니까. 현금 판매 가격은 얼마인데? 100만 원. 이걸 얼마에 팔았어요? 140만 원에 팔았지요. 그러면 3년간에 뭐가? 이자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바로 40만 원 중에서
첫 해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일까? 두 번째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일까? 세 번째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일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화폐 시간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 설명이 화폐 시간 가치부터 35조 화폐 시간 가치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